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관절이 뻐근하시진 않으세요?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요즘 감기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늘 주방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들, 바로 꿀과 생강, 마늘, 계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달콤한 맛? 기침할 때 먹는 민간요법? 사실 꿀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사용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꿀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꿀은 단순히 당분 덩어리가 아니에요.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과 페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꿀의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죠.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 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각종 염증도 억제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꿀에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게 만들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요? 꿀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꿀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누카 꿀이라고 들어보셨죠? 비싸기로 유명한 그 꿀 말이에요. 물론 좋은 꿀이긴 한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메밀꿀이 마누카 꿀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색이 진한 꿀일수록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굳이 비싼 수입 꿀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꿀을 고를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꿀이 하얗게 결정화되는 걸 보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순수한 생꿀이라는 증거예요. 진짜 생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돼요. 이건 꿀의 품질이 좋다는 신호니까 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귀한 꿀과 함께 어떤 재료들을 조합하면 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조합부터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시죠?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의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그냥 참고만 살 순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천연 치료법이 있어요. 바로 꿀과 생강의 조합이에요. 생강은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죠. 그런데 왜 생강이 관절염에 좋을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특히 류코트리엔이라는 걸 막아줘요. 이 류코트리엔이 바로 관절염의 주범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생강만 먹는 것보다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요. 왜냐고요? 꿀의 항염증 효과와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임상 연구가 있었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꿀과 생강을 섞은 시럽을 12주 동안 드리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어요. 통증 점수가 크게 떨어졌고 무릎이 뻣뻣한 증상도 많이 개선됐어요.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예요. 통계적으로도 아주 유의미한 효과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생강과 꿀을 섞는 게 아니라 발효시켜서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예요. 생강을 생꿀에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꿀 속에 있는 천연 효모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깨어나요. 그러면서 자연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강의 약효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어요. 게다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까지 챙겨주니까 일석이조예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생꿀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2주 정도 두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흔들어 주시고요. 2주 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셔도 좋아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도 생강꿀이 정말 좋아요.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해 주거든요. 특히 식전 30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메스꺼움이나 구토감도 줄어들고요. 감기 걸렸을 때도 좋아요. 생강과 꿀 모두 항균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목이 아플 때 드시면 증상이 확 완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더 강력합니다. 마늘 좋아하세요?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얘기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마늘과 꿀의 조합은 특히 심혈관 건강에 탁월해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에요. 마늘을 썰거나 으깰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향, 그게 바로 알리신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혈관을 넓혀줘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꿀은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그러니까 마늘은 혈압을, 꿀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거죠.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과 꿀을 함께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심장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식탁 위에 마늘꿀 하나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마늘과 꿀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항생제 내성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얘기 말이에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마늘과 꿀을 섞은 혼합물이 항생제도 듣지 않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했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앞으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감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천연 항균제인 마늘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폐렴이나 피부 감염 같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마늘꿀은 어떻게 만들까요? 마늘 껍질을 깐 다음 통마늘을 그대로 유리병에 넣으세요. 절대 으깨거나 다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리신은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통째로 넣어야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 위에 생꿀을 부어서 마늘이 완전히 잠기게 하세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 보관하시면 돼요. 처음 며칠은 마늘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발효가 시작된다는 신호니까 걱정 마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마늘이 검게 변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때부터 드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늘 한 쪽과 꿀 한 스푼을 드세요. 처음엔 자극적일 수 있으니 한쪽부터 시작하세요. 마늘 냄새 걱정되시죠? 발효된 마늘은 날마늘보다 냄새가 훨씬 덜해요. 게다가 레몬즙을 조금 섞어 드시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단, 조심하셔야 할 분들도 계세요.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도 2주 전에는 중단하세요. 안전하게 드시면 정말 훌륭한 천연 보약이 될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 집중하세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당뇨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이에요. 혈당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매일 혈당 체크하고, 약 먹고,
음식 조절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피와 꿀을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계피의 효능부터 말씀드릴게요. 계피는 우리 세포를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계피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개선됐어요. 계피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 덕분이에요. 그럼 꿀은요?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꿀의 폴리페놀 성분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줄여줘요.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함께 오는 상태예요. 이게 생기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가요. 꿀이 이런 위험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피는 혈당을, 꿀은 지질 대사와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둘이 함께하면 대사 질환을 전방위로 케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마트에서 파는 계피 대부분이 카시아 계피예요. 가격이 싸거든요. 그런데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티스푼 한두 개만 먹어도 안전 기준을 넘을 수 있대요.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심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실론 계피를 사세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보다 350배나 낮아요. 장기간 먹어도 안전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유기농 매장에서 실론 계피를 검색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구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카시아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말렸을 때 양쪽에서 안쪽으로 말려요. 실론 계피는 껍질이 얇고 여러 겹으로 돌돌 말린 모양이에요. 색도 좀 더 밝은 갈색이고요. 꿀과 계피를 섞을 때는 꿀 한 티스푼에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 섞으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단,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수술 전에도 드시면 안 돼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안전하게만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 지금까지 3가지 황금 조합을 알아봤어요. 생강꿀, 마늘꿀, 계피꿀.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관절 통증이나 소화 문제가 있으시면 생강꿀을 드세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시면 마늘꿀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계피꿀을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3가지 다 만들어서 번갈아 드셔도 좋아요. 둘째, 꿀은 반드시 생꿀을 쓰세요.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꿀에만 천연 효소와 유익균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발효도 제대로 되고 효과도 좋아요. 색이 진한 꿀, 특히 메밀꿀이나 밤꿀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걸 고르시면 더 좋고요. 셋째, 발효 과정을 거치세요. 생강이나 마늘을 꿀에 담가서 최소 2주 이상 발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활성 성분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흡수도 잘 돼요. 계피는 가루를 꿀에 섞어서 바로 드셔도 되지만 시나몬 스틱을 통째로 넣고 우려내도 좋아요. 넷째, 섭취 타이밍을 맞추세요. 생강꿀은 식전 30분이나 운동 전에 드시면 소화와 근육 회복에 좋아요. 마늘꿀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계피꿀은 아침 식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세요. 다섯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에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계피는 실론 계피라 해도 하루 반 티스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세요.
천연물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일곱째,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루 루틴으로 정해놓고 습관처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요. 여덟째, 보관은 실온에서 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꿀이 딱딱하게 굳어서 꺼내 먹기 불편해요. 자,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 계세요.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이었죠. 그러다가 생강꿀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확실히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증상의 정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60대 남성분이셨어요. 마늘꿀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더래요. 약을 끊은 건 아니지만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효과들이에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생강이나 마늘에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둘째, 출혈 위험이에요. 생강, 마늘, 계피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수술 전후예요.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최소 2주 전에는 이런 천연물 섭취를 중단하세요. 수술 중 출혈이 심해질 수 있고 마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위장 장애예요. 생강이나 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설사가 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세요. 다섯째, 혈당 저하예요.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정량을 지키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드시면 대부분 안전해요. 무엇보다 의사와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늘 주방에서 만나던 평범한 재료들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천연 보약이었다는 거 알게 되셨죠? 생강꿀은 관절 건강과 소화를, 마늘꿀은 심혈관과 면역력을, 계피꿀은 혈당과 대사 관리를 도와줘요.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3개월, 6개월, 1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달라진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게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순 없어요. 약을 드셔야 하면 드시고 병원에 가셔야 하면 가세요. 하지만 이런 천연 요법을 병행하시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통증도 줄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겨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배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